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월 17일입니다. 어제랑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금 소강상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악재들이 해소하는 국면에서 외국인이 코스닥 수급으로 어제는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장중에 팔다가 개인들이 결국 올라오면서 물량을 신용 물량을 좀 제거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속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물론 떨어졌던 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자율 반등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수급이 공백인 종목들이 많고요. 매수세도 없었지만 매도세가 조금만 걸치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가대 납북된 종목들이 많았다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할인율에 따른 고성장주들이 더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덜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동안 못 올랐던 가치주들이 좀 방어를 했고 성장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오히려 많이 돈에 쏠림이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오늘 얘기할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쪽 섹터에 대한 ETF, 그죠? 이쪽에 대한 시장 자금 흐름도 어마하게 흘러 들어갔고요, 작년까지.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시 본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작년에는 흔히 말하는 NCMA, 그죠? 이 우리나라 3원계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의 3사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보다 이 소재, 그죠? 배터리의 소재 쪽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정말 뭐 템버거가 거의 나올 정도로 강했었는데요. 뭐 파이브버거는 기본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 BM의 뭐 해장, 그쵸? 차명계좌 썰버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악재들이 많이 노출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좀 점검을 해보고 작년에까지 양극재가 과거 2년, 3년 동안 폭발을 했다면 양극재 다음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즉 섹터에서 넥스트 다음 레벨을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I 뭐 셀 업체입니다. 뭐 배터리 대표 3사의 셀 업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도 가격을 보시면은 2021년에 거의 고점을 찍고 오히려 작년에 주가가 박스권에 있었다가 올해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해장의 그런 연루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사실 저도 이 30만원 요 초반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격이 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성장성은요, 결국 저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주주의 이슈 이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주주의 이슈가 만약에 계속 논란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에서 좀 리스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서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그리고 미국 증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가 빨리 돼야지 매력 더 다시 이 가격은 매력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역시 뭐 양극재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음극재까지 같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전해질까지 뭐 한다고 봐야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상승한 21년이 있었는데 20년이죠. 20년. 21년은 오히려 그 셀 업체들처럼 주가가 고점을 뵙기지 못하고 계속 거의 박스에서 놀다가 역시 급락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IET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그쵸? 뭐예요 이거? 분리막 회사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막 회사인데, 작년에 이 회사도 뭐 제 채널에서 소개도 드렸었는데 상장 이후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아직 상장한 지 지금 1년이 안 됐죠. 근데 올해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상장 이후의 가격, 물론 이게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의 실적이 그러면 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꺾였냐, 이런 부분이 아닐 텐데요. 결국에는 역시 수급에 대한 이슈, 시장에 대한 매크로 이슈에 같이 하락을 했다. 근데 동사 같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상용화가 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봤어요. 주된 종목들은 제가 거의 소개를 했던 종목들 위주였고요.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말하고요. 이쪽을 보시면 양극재, 그리고 음극, 그리고 여기가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이고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한 셀, 그쵸? 셀 안에 들어가서 전기차를 구동을 시키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양극재는 다 아시겠지만 리튬 이쪽이 정말 필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니켈, 그렇죠?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보통 뭐 NCA 그리고 NCM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서,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원통형 배터리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그 이제 동력, 파워라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썼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LFP 이쪽도 3원계죠. 더 저가형이고, 그죠? 뭐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결국 파워에 대한 약한 부분, 이런 구동력, 주행거리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랑 좀 대립되고 있는, 전 세계의 중국의 점유율은 LFP 배터리가 LFP 3원계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NCM 뭐 아니면 NCMA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배터리 소재 가격의 가장 거의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 양극재 관련된 소재 업종들이, 그래서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래서 정말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을 작년까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받아들이는 소재로 알려져 있고요. 뭐 분리막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SKIET가 그래서 분리막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아마 캐퍼 증수에 여기도 해서 아마 2024년, 25년까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한다면, 이거 퀀텀스케이프랑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지금 자체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체가 되면 이 분리막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분리막 회사에서는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전해질, 결국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렇죠? 리튬 이온은 전달하지만 전자는 전달하지 않는 매개체. 이게 결국 배터리 안정성, 이 전해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폭발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2차 전지 섹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 기본적인 맥락을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하락 원인이 뭡니까? 1월 27일 날 상장한 지금 시총 2위의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블랙홀, 이게 결국에는 연기금, 뭐 위탁 운용사, 그렇죠? 이런 것들의 그 패시브 자금, 이것 때문에 코스피에 지금 편입이 돼 있고, 코스피 200에는 아직 편입이 안 돼 있는데 곧 MSCI랑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겠죠. 여기를 추종하는 자금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한 번 또 리밸런싱이 결국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 아까 ETF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자금들의 리밸런싱도 일어났었고요. 이쪽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 패시브 이런 자금들의 어떤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당히 어려웠다. 이게 작용을 아마 1월에 더 급격히 하락을 보인 모습 중에 하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금리 인상, 인플레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성장률이, 그쵸?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할인율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면서 성장률 고평가로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다.
여기에 뭐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그런 뭐 대주주 이슈, 뭐 이건 외부 변수긴 한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은 영상을 올리고 종목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시장 전 세계 침투율 얼마입니까? 침투율이라는 건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원래는 디젤이나 그쵸? 기존에 이제 석유로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 그게 사실 아직까지도 거의 90%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고, 이 전기차는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보기는 한 9.5% 레벨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10%좀 언더인 것 같은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21년 이후에 증가율 YOY로 좀 꺾인 것 같지만 판매량만 보면은, 그죠? 20년과 21년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 테슬라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테슬라의 뭐 아류라고 하기보단 여기를 따라가는, 그리고 유럽에서 CO2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거를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이거 키움증권 자료가 잘 나와서 가져와 봤는데 21년에 폭발적으로 중국이 늘어났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바이든의 친환경 그런 정부 정책,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폭발적인, 그래서 중국보다 이제 미국이 기에, 사실 전기차 배터리 경쟁 구도는요, 한국 3사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대, SK 이노베이션 셀 메이커를 봤었을 때는 20년 34.7%, 21년 30.4%, 이게 중국의 결국 이 BYD나 CATL, 이 배터리 업체 여기한테 좀 밀린 건데, 그냥 이 중국 시장만 좀 제외하고 보면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그죠? 중국의 LFP 또 삼원계 소재 쪽도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특히 이쪽에 사활을 거는 국내 배터리 업체와 그 소재 업종을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 이제 뭐 미국 리오프닝 되고 하면은 좀 풀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21년까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만 보면 118% 상장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뭐 2025년 27년 이렇게까지 성장을, 이 YY는 좀 꺾일지 모르겠지만 판매량만 보면은 침투율이 걸고 25% 이상 올라갈 때까지 결국 주가는 중간중간, 그쵸? 조정, 이번 조정 같은 거는 있겠지만 결국 추세적 흐름은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장이,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게 전기차 침투율 추이와 전망, 이거 중국만입니다. 중국만인데요. 결국 중국은 20% 넘었어요. 넘었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대로 글로벌 전체 침투율은 10%, 그리고 국내 배터리사 제조업체 3사의 전망은 좋다고 했는데, 유럽과 미국을 보고 유럽의 CO2 규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를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워낙 침투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건 이 중국의 보조금 역할이 그동안 컸었는데 이제 감소 추세고요. 왜냐, 중국은 침투율이 20% 이상 올라가면서 이 보조금을 거의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패배 시 올해 11월이죠. 친환경 정책 실험에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와 2차전지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주가 보여드렸지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배터리 3사 뭐 셀메이커는 사실 21년에는 좀 그랬지만 20년 이후, 그리고 그 전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그동안 장기 성장을 보여준 가장 큰 핫한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전기차 시장 규모는 역시 유럽과 중국이 큰 시장입니다. 성장률은 미국이 가장 올해는 가파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그러면은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이 증권사 뭐 컨센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연간, 그죠? 컴파운드 에버리지 그로스 레이트, 이 연간 성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16%씩 매년 성장한다고 하면 침투율이 15%까지 올라갈 거고, 전 세계 이게
한 24% 수준이면 침투율이 20%, 결국 침투율이 25%까지는 주가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아이폰, 뭐 스마트폰 이런 침투율을 과거에 봤었을 때, 지금 그리고 애플이 결국 성장하는 게 뭐 아이폰에 대한 성장은 좀 꺾였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갔었고요. 전기차도 그냥 끝이 아니라 결국 전장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배터리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선 침투율 한 20에서 25% 수준까지 좀 주식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결국 전기차 시장보다 더욱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침투율은 전기차에 대한 차량용 점유율이지 판매, 이 한 대당 탑재 용량 증가가 계속 아마 차 한 대 배터리 하나 셀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배터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성장률은 배터리로 봤을 때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최소 20에서 40% 맥스로 뭐 이렇게 본다면은 더 이익이나 어떤 매출 성장에서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한국 업체들의 합산 MS가 70%에서 75%입니다. 셀메이커들 3사가. 미국이 현재 33%. 결국 캐펙스 증산은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자국에서 공장이나 이런 증설들 많이 그쵸, 고용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여러 가지가 가만히 2025년까지 미국도 70% 이상까지 한국 셀 메이커들이 결국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 메이커들이 성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거 여기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은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LG 엔솔 빼고. 근데 이 LFP 이쪽에 대해서 결국 상당히 뒤처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은 중국을 지금 이미 차지한 중국을 따라갈 수 없고, 중국의 그동안 보조금 정책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결국 유럽과 미국을 공략하는 그런 플레이가 사실 현실화가 맞고 기업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입니다. 결국 제 제목대로 양극재 다음에 넥스트 레벨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음극재라고 봅니다.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흑연 쪽으로 재료가 갔는데, 이게 실리콘, 그렇죠? 실리콘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수명, 용량, 충전 속도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리콘 근제는 그란당 리튬을 저장 가능 용량이 4배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양극재가 폭발적인 주행거리, 파워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는 음극재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 팽창이 있는데 나오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리콘 여기에 대해서 균일하게 생산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국내 여러 업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결국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이 두 개 정도가 좀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솔케미칼은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고요. 뭐 케미칼은 음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세정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나텍스 관련해서 그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또 실적 때문에 급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주전자는 고퍼주입니다. 고퍼주인데 이번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정말 개선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이게 아까 액체 전해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리막이랑. 근데 이게 생기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해질 자체가 고체로 되기 때문에 액체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폭발 위험을 줄이고 주행거리 역시 늘린 꾸메기 배터리라고 해서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이쪽이랑 지금 그리고 테슬라 등이 상당히 뭐 좀 제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업화까지 이게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업, 이게 결국 분리막 회사 아니면 전해질 이런 쪽 회사의 큰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한솔케미칼 주가입니다. 그동안 뭐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2차전지 음극재 뭐 플러스 알파의 시향이었었는데 나텍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쪽 이쪽에 대한 실적 부진과 기본적으로 최근에 결국
이 고성장. 근데 이게 지금 PER이 15배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익으로. 그래서 충분히 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PER 지금 올해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60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한 120배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고퍼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LG 엔솔은 뭐 130배가 싼 겁니까? 100배, 130배가? 그러니까 이 PER로 전기차 종목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동종목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덜 했지만 그만큼 플러스 알파 아까 응급제에 대한 사실 그 포르쉐 타이칸의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을 통해서 이미 납품이 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상용화가 되고 제대로 응급제만 실리콘 쪽으로 만약에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면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두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주가 하락 그리고 다시 봐야 되는지 본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넥스트 레벨 양극재였다면은 작년까지 올해는 앞으로 음극재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월 FOMC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 FOMC만 끝나면은 50bp 인상하든 25bp를 인상하든 시장에 웬만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는 모두 해소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다 같이 1월, 2월 매우 힘든 시기 보내셨을 텐데 오히려 힘든 시기 보낸 만큼 올해 연말이 계좌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또 투자를 한번 계속 연속적으로 공부하시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